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수없이 많은 네가 나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이상할 것 없어. 운명과 우주 앞에서 사람은 무한한 의문을 갖기 마련이지. 우리를 만든 건 바로 질문과 대답이니까. 망설일 필요 없어. 지금 가장 묻고 싶은 그 질문을 하면 돼. 왜 이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날 아키빌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가 걷는 길이 바로 그가 걸었던 길이거든. 은하열차, 개척 운명의 길, 세계를 연결하려는 결심.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넌 일종의 계승자로서 그와 비슷한 본질을 갖고 있어. 사람들은 내게서 익숙한 별빛을 보지. 히메코가 널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일 거야. 아직 질문이 7개 남았어. 운이 좋네?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널 아키빌이라고 부르는 건 네가 단순한 계승자를 넘어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개척 운명의 길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야. 이건 모방이 아니라 신을 잃은 후 운명의 길 자체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넌 그가 아니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 더 중요한 건 네 몸속에 있는 그것이지. 스텔라론? 더 알고 싶나?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질문이지. 아직 질문이 7개 남았어. 축하해! 행운 테스트에 실패했네? 왜 많은 사람들이 날 아키빌이라고 부르는 걸까? 너 진짜 자기애가 넘치는구나? 그들이 널 아키빌이라고 부르는 데는 별 이유가 없어.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대를 타인에게 투영하는 게 익숙할 뿐이야. 넌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거지.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볼까? 그거 알아? 내가 열차 항법사였던 시절에도 날 아키비리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내 몸속의 스텔라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스텔라로는 운명의 길의 조각이자 에이언즈의 힘과 개념이 응결된 존재야.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 그건 화합에서 왔어. 네 몸속에 있는 이상하네. 그 본질이 어떻든 간에 개척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 그건 엔진이자 좌표이고 더 나아가 나조차도 완전히 꿰뚫어보지 못한 가능성의 운반체야.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흥미롭군. 그럼 내가 그 난제에 답해주지. 네 몸속의 스텔라론을 살펴봤는데 그건 일반적인 의미의 재앙의 씨앗이 아니야. 그건 시패가 내린 씨앗이지만 개척의 궤적도 각인되어 있지. 시패는 항상 만물을 하나로 동화시키려 하고 아키비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차이를 개척하지. 이는 서로 정반대의 힘이지만 네 몸속에서는 위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네 몸 역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나보다 스텔라론 헌터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실패와 함께하는 법이지. 스텔라론은 선물이야.
에이언즈가 내린 비할 데 없는 선물이지. 그건 너에게 힘을 주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며 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줘. 그것뿐이야. 마지막 질문이야. 뭘 물어볼지 정했나? 늘 궁금했던 건데 같은 가능성을 보는 존재로서 스텔라론 헌터는 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거야? 혹시 알고 있어? 그 답은 너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엘리오는 가능성의 분기를 엿볼 수 있는 존재야. 스텔라론 헌터는 그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특정 스텔라론을 수집하거나 개입해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거대한 재앙 속에서 더 많은 존재를 보존하는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어떤 사적인 염원을 이뤄줄 미래일지도 몰라. 동기는 미스터리로 가득하지만 그들은 운명의 수정자야. 질문이 4개 남았어. 계속해. 대성공!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아, 엘리오의 극단. 그들이 추구하는 건 에이언즈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지. 그들은 어떤 구체적인 종말에 맞서는 게 아니라 종말 그 자체를 죽이려 하고 있어.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굳어버린 결말을 죽이려는 거지. 엘리오가 본 건 아마 파멸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모든 게 절대적인 정지와 공허로 돌아가는 종점일 거야. 스텔라론 헌터가 여러 세계를 누비는 건 온 우주를 위해 계속 진화해 나갈 수 있는 활로를 찾기 위해서야. 이 목적은 겉보기보다 훨씬 비정하고 광기에 가깝지. 아직 질문이 5개 남았어. 스텔라론 헌터? 힘에 현혹되어 에이언즈의 체스판 변두리에서 부스럭이나 죽는 투기꾼일 뿐이지. 그들은 스스로 미래를 예견했다고 믿지만 실상은 어느 에이언즈의 힘에 끌려다니며 허황된 더 나은 결말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야. 그들의 목적이 뭐냐고. 인간이 추구하는 건 결국 2가지지. 살아남는 것, 아니면 의미 있게 죽는 것. 아직 질문이 5개 남았어. 누군가 그러는데 우주의 종말을 가져올 운명의 길은 4가지래. 파멸, 화합, 공허. 그렇다면 마지막 운명의 길은 뭐지? 정말 대단한 질문이네. 이건 누스조차 확답하지 못했거든. 하지만 내가 대답해줄게. 물론 내 얕은 소견이 믿거나 말거나야. 우선 주사위부터 굴려봐. 내 생각에 종말을 가져올 4번째 운명의 길은 활락이야. 이유는 앞서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혼돈에 빠뜨리는 광,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촉, 그 광기는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거야. 질문이 2개밖에 안 남았어. 오, 대성공이 나오다니. 내가 놀라움을 선사해줄게. 이건 내가 기나긴 여정 속에서 깨달은 해답이야. 종말을 가져올 4번째 운명의 길은 바로 개척이지. 너희는
그의 계획이 실패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해. 운명의 길이 부서진 우주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 연산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광기의 우주. 모든 방향이 앞에 있고 영원히 끝이 없는 우주.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공간이 확장되어도 갈 곳이 없는 존재 그 자체마저 아무런 논리가 없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 파멸이라는 답조차 자비롭게 느껴지지 않아? 적어도 그건 명확한 마침표라도 있잖아. 아직 질문이 5개 남았어. 주사위 결과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말해줄 수는 있어. 종말을 가져올 4번째 운명의 길은 보존이야. 말이 안 되지. 보존의 소임이 우주 자체의 존재를 유지하는 거라면 그는 분명 도를 지나친 거니까. 아니, 그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해야겠지. 운명의 길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모든 신들 말이야. 그들은 경계를 정하고 뭐가 진실이 될지 뭐가 없어져야 할지를 결정해. 그리고 신들이 함께 엮어낸 그 장대한 질서 속에는 누수조차 예견할 수 없는 역설이 숨겨져 있었어. 전지의 신은 자신이 예견할 수 없는 결말을 예견할 수 없다는 거지. 모든 변수가 운명의 길에 의해 고정될 때 보이지 않고 영원히 볼 수도 없는 그 미지는 모든 규칙의 끝에서 조용히 자라나 결국 종말이 되고 말아. 그러니 4번째 종말을 가져오는 건 어떤 구체적인 운명의 길이 아니라 모든 운명의 길 그 자체지. 신들이 창조와 존재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도망칠 수 없는 결말을 직접 정한 거야.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파멸 환락의 절멸대군으로서 아하한테 무슨 짓을 할 셈이지? 아까 네가 4번째 종말에 대해 물었을 때 이미 답했잖아. 그가 완전히 타락해 모든 존재를 저 형용할 수 없는 광기 속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그에게 가장 성대한 피날레를 바치겠어. 됐어? 이 질문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을 테니 다른 질문을 골라봐.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과거 환락은 성심껏 제 본분을 다하는 신이었어. 그는 우연을 흩뿌려 우주의 날카로운 전환의 운명을 가져왔고 도전을 통과한 생명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상으로 내렸지. 또 무신들을 부추겨 함께 공포의 존재를 사냥하는 걸 즐겼어. 안타깝게도 시간의 소각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아무리 오래 웃는다 해도 모든 건 결국 정막으로 돌아가. 하지만 정막이 찾아오기 전에 환락은 더 끔찍한 무언가로 변할 거야. 그래서 난 그를 죽이기로 했지.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운이 좋군. 내가 아하를 죽이려는 줄 알았어? 그건 진작 시도해봤지. 내 모든 행동은 그를 구하기 위함이야. 과거 환락은 성심껏 제 본분을 다하는 신이었어. 그는 우연을 흩뿌려 우주의 날카로운 전환의 운명을 가져왔고 도전을 통과한 생명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상으로 내렸지. 또 무신들을 부추겨 함께 공포의 존재를 사냥하는 걸 즐겼어. 안타깝게도 시간의 소각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아무리 오래 웃는다 해도 모든 건 결국 정막으로 돌아가. 하지만 정막이 찾아오기 전에 환락은 더 끔찍한 무언가로 변할 거야.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피곤을 봤어. 환락은 자신의 끝없는 즐거움에 집어삼켜지고 있었지. 그는 더 끔찍한 극으로 치달을 거야. 환락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만물의
의미도 논리도 없는 영원한 혼돈의 촌극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건 더 이상 코미디가 아니라 우주적 규모의 오염이라고 할 수밖에. 운명의 길에 오르는 순간 에이언즈가 된 존재는 자신의 결말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거야. 비록 운명의 길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결과까지는 못 봤겠지만, 그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환락의 신권을 행사하는 걸까? 고통스러워하며? 이 결말을 두려워하며? 잘 모르겠어. 이 게임의 보상이 인간에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1분이겠지만 에이언즈에겐 운명의 길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가석방 기간이지. 그가 몰락하기 전에 해방을 안겨드리지 못한다면 어찌 신을 모시는 신도라 불리겠어. 난 은하 열차에 올라 여러 세계로 향하며 그의 발자취와 게임을 찾아다녔지. 그가 완전히 타락해 모든 존재를 저 형용할 수 없는 광기 속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그에게 가장 성대한 피날레를 바치겠어. 이게 내가 그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야. 질문이 4개 남았어. 계속해. 이런, 운이 따라주질 않았네. 그러니 넌 내가 아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길이 없겠군. 게다가 내가 이번에 이상낙원에 온 건 아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지. 질문이 4개 남았어. 계속해. 말해봐. 탐식의 허물을 깨워서 뭘 할 셈이지? 탐식을 깨운 건 당연히 포식하기 위해서지. 아하토피아 중심에 봉인된 조각 하나, 짐승 허물 하나에 불과할지라도 그 안에 깃든 굶주림은 별빛조차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거든. 이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기대에 찬 승자가 손을 뻗어 트로피를 받으려는 순간 별 하나가 살아나 시면같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말과 기사 그리고 제수판을 영원한 공허 속으로 모조리 집어삼키는 거지. 그건 규칙 자체마저 씹어삼켜버리는 광경일 거야. 게임이 끝난 후 아하의 힘이 누구의 육신에 깃들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위장하든 깨어난 탐식 앞에선 모두 무의미해. 그는 이 포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 질문이 2개밖에 안 남았어. 운이 좋군. 탐식을 깨운 건 당연히 포식하기 위해서지. 아하토피아에 봉인된 조각 하나, 짐승 허물 하나에 불과할지라도 그 안에 깃든 굶주림은 별빛조차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거든. 이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기대에 찬 승자가 손을 뻗어 트로피를 받으려는 순간 별 하나가 살아나 시면같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말과 기사 그리고 제스판을 영원한 공허 속으로 모조리 집어삼키는 거지. 그건 규칙 자체마저 씹어삼켜버리는 광경일 거야. 게임이 끝난 후 아하의 힘이 누구의 육신에 깃들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위장하든 깨어난 탐식 앞에선 모두 무의미해. 그는 이 포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건 대결이 아니라 균형이 제자리를 찾는 거니까. 아득한 옛날 그가 저지른 강탈의 죄에 대한 대가이자 결과거든. 비록 우로보로스는 복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고의 정막 속에 있던 허기가 다시 채워지고 빼앗겼던 힘이 다시금 그의 몸속에서 요동칠 때면 그 눈멀고 우매한 태고의 의지조차 그 순간만큼은 활락을 맛보게 될 거야. 질문이 4개 남았어.
계속해. 아쉽네, 아쉬워. 이게 바로 운이라는 거지.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법. 실패했으니 실망스러운 대답이 되겠군. 탐식을 깨우려는 건 당연히 완전히 새롭고 공평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지. 억압받고 착취당한 모든 생명은 고대 괴수의 뱃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야.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양분이 되는 그런 거지. 꽤 그럴듯한 얘기 아닌가. 질문이 2개밖에 안 남았어. 휴건 장군님이랑 에바네시아는 지금 어떻게 됐어? 2 사람을 많이 걱정하나 보군. 그럴만도 하지. 결국 그 둘은 너에게 희망이라는 판돈을 남김없이 걸었으니. 하지만 관례대로 난 한 번에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지.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 선주 장군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그녀는 아직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 영원히 길을 잃고 가능성의 미궁 속에서 방황할 뿐이. 이봐, 한가하게 남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야? 네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나 잘 생각하라고. 그녀는 풍요 신목의 화신이니 설령 세계가 파멸한다 해도 그녀가 잘못될 일은 없어. 더 걱정해야 할 건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 과연 네가 알던 그녀가 맞는지일 거야. 이봐, 한가하게 남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야? 네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나 잘 생각하라고. 오, 대성공이 나오다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네 2가지 의문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 그 선주 장군은 자신의 시선으로 이 세계의 운명과 미래를 고정하고 전우를 위해 길을 열어줬어. 정말 눈물겹다니까. 선주 사람들은 원래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잖아. 하지만 그녀가 밖을 관측하는 순간 유일하게 신경 쓰지 못한 게 있어. 바로 관측자인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나도 작은 답례를 해줬어. 그녀가 현재 존재할 확률을 0에 무한히 수렴하도록 말이야. 그녀가 살아있냐고? 나도 몰라. 이제 살았든 죽었든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 그녀는 영원히 길을 잃고 가능성의 미궁 속에서 방황할 거야. 어쩌면 돌아올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일일 수도 있고 수만 년 후일 수도 있지. 에바네시아는 풍요 신목의 화신이니 그녀의 안위는 걱정할 필요 없어. 더 걱정해야 할 건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 과연 네가 알던 그녀가 맞는지일 거야.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이건 주사위 결과가 영 안 좋군. 걔네는 다 죽었다고 생각해. 이봐, 한가하게 남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요? 네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나 잘 생각하라고.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널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도 기꺼이 대답해주겠지? 합리적인 질문이네. 희망이나 정의를 외치며 무작정 덤벼드는 녀석들은 꽤 많이 만나봤지만 넌 공략을 다 찾아보고 마왕을 잡는 타입인가 보군. 안심해. 실망스러운 답은 아닐 테니. 물론 네가 주사위를 굴린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날 쓰러뜨릴 방법은 눈앞에 있어. 바로 네 몸속에 숨겨진 스텔라론이지. 여태껏 넌 유한하고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형체로 여정을 걸어왔어. 넌 개척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에 갇혀 자신이 용감한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 모습으로는 절대 날 처치할 수 없지. 하지만 네가 10,000원을 상대했을 때처럼 이 세계를 향해 폐허에 숨어 벌벌 떠는 겁쟁이들과 용사가 세계를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는 관객들을 향해 그걸 드러낸다면 밀려드는 원력이 그걸 완전히 활성화할 거야. 그 순간 넌 가볍게 승기를 거머쥘 수 있겠지. 세계 더 모를 수 있어. 오, 대성공이 나오다니! 이런 선배이자 마왕이라는 두 역할을 가진 내가 날 처치할 방법을 내 입으로 직접 주인공에게 알려주게 되다니 정말 가슴 뛰는 광경이네. 그럼 숨기지 않고 말해주지. 날 쓰러뜨릴 방법은 눈앞에 있어. 바로 네 몸속에 숨겨져 있지. 딩동댕! 넌 애초에 날 죽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어. 안타깝게도 그 유한하고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형체로는 절대 날 처치할 수 없지. 넌 개척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에 갇혀 자신이 용감한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네가 10,000원을 상대했을 때처럼 이 세계를 향해 폐허에 숨어 벌벌 떠는 겁쟁이들과 용사가 세계를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는 관객들을 향해 그걸 드러낸다면 밀려드는 원력이 그걸 완전히 활성화할 거야. 아, 이게 뭐야? 마왕을 쓰러뜨리면 네 소원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때의 너라면 그 대가 따윈 신경 안 쓸지도 모르지. 아직 질문이 7개 남았어. 젠장! 네가 실패하니 내가 더 속상하군. 정말 재밌는 기회였는데 이렇게 놓쳐버리다니. 그럼 내가 약간의 힌트를 줄게. 10,000원과 맞서 싸울 때 넌 무의식적으로 날 처치할 방법을 찾아냈어. 잘 떠올려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이제 질문 6개가 남았어. 뭐든 대답해주겠다고 했으니 절멸대군의 약점을 말해봐. 절멸대군의 약점? 욕심이 많구나 꼬마야. 단숨에 질문을 7개나 하다니. 하지만 동료를 뒷담화할 좋은 기회를 누가 마다하겠어. 누구의 약점이 궁금해? 다만 한 번에 질문 하나씩만 대답할게. 펜틸리아는 외골수인 자들과 자신이 빼앗을 수 없는 육체를 싫어하고 인간의 용기를 맛본 걸 제일 혐오해. 가장 큰 약점은 이것저것 다 가지려 드는 탐욕스러운 태도지. 어때? 만족해? 제피로 그는 육각형 전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건 마음속이 공허한 미치광이일 거야. 검은 태양에게 영혼을 빼앗긴 꼭두각시들 말이지. 까놓고 말해서 그는 어둠을 무서워해. 어때? 만족해? 럭스 베이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이야. 에이, 물론 짐승이라고 빈틈이 없는 건 아니지. 걔의 약점은 뼈다귀잖아. 태양을 하나 던져주면 보나마나 신나서 쫄래쫄래 쫓아갈 거야. 어때? 만족해?
셀레노바는 아름다운 화음을 가장 싫어해. 자궁과 소음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이게 음치는 안절부절 못하거든. 어때? 만족해? 기타는 또 어느 절멸대군이지? 아치포죠? 난 그 형씨가 마음에 들어. 조용하고 이성적이고 우아해서 절멸대군 일을 하는 자 같지 않거든.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보니 아무래도 대인기피증인 것 같아. 어때? 만족해? 아이언 툼은 네가 이미 쓰러뜨렸지? 신경 쓰지 마. 물론 이 질문은 질문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른 질문을 골라도 돼. 기타는 또 어느 절멸대군이지? 내 약점, 곧 나의 강점이기도 해. 바로 우연성이지. 난 우연히 씨앗 몇 개를 뿌려 그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내 생각지도 못한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는 걸 참을 수가 없거든. 어때? 만족해? 하지만 동료를 뒷담화할 좋은 기회를 누가 마다하겠어? 게다가 대성공까지 나왔잖아. 말해봐, 누구의 약점이 궁금해? 아니지, 아예 1+7으로 내가 싹 다 알려줄게. 펜틸리아는 외골수인자들과 자신이 빼앗을 수 없는 육체를 싫어하고 인간의 용기를 맛보는 걸 제일 혐오해. 가장 큰 약점은 이것저것 다 가지려드는 탐욕스러운 태도지. 제피로 그는 육각형 전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건 마음속이 공허한 미치광이일 거야. 검은 태양에게 영혼을 빼앗긴 꼭두각시들 말이지. 까놓고 말해서 그는 어둠을 무서워해. 럭스베이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이야. 에이, 물론 짐승이라고 빈틈이 없는 건 아니지. 개의 약점은 뼈다귀잖아. 태양을 하나 던져주면 보나마나 신나서 쫄래쫄래 쫓아갈 거야. 셀레노바는 아름다운 화음을 가장 싫어해. 자분과 소음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이 음치는 안절부절 못하거든. 아치포죠? 난 그 형씨가 마음에 들어. 조용하고 이성적이고 우아해지. 절멸대군 일을 하는 자 같지 않거든.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보니 아무래도 대인기피증인 것 같아. 아이언 툼은 네가 이미 쓰러뜨렸지? 그리고 내 약점은 곧 나의 강점이기도 해. 바로 우연성이지. 난 우연히 씨앗 몇 개를 뿌려 그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내 생각지도 못한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는 걸 참을 수가 없거든. 어때? 만족해? 질문이 4개 남았어. 계속해. 주사위를 제대로 못 굴렸네. 뭐 제대로 굴렸다 한들 어쩌게. 절멸대군의 약점?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제피로는 어둠을 무서워하고 아치포저는 대인기피증이야. 셀로노바는 음치고 펜틸리아는 결정장애야. 이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려나? 아직 질문이 5개 남았어. 예전에 항법사였다고 했잖아. 개척 에이언즈는 아직 살아있어? 그는 죽었어. 시작과 끝을 초월하고 존재의 나무를 넘어 운명의 길 밖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갈망 때문에 말이야.
우주에 갈 길이 없을 때 개척 에이언즈가 갈 수 있는 곳도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 법이니까. 그렇게 나는 한 에이언즈의 몰락을 겪었어. 무뼈를 개척하고 공간을 질주하던 힘은 결국 존재의 경계에 보잘것없는 빛나는 점 하나만을 남겼을 뿐이지. 오, 대성공이 나오다니! 아무래도 나와 아키비리의 말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알려줘야겠군. 아키비리는 죽었어. 하지만 그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에이언즈에게 몰락이란 존재의 형태가 바뀌는 것에 불과해. 그게 그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아키비리를 만난 무명객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시작과 끝, 존재의 나무와 운명의 길 너머에 대해 종종 얘기했다더군. 어쨌든 유한한 시공간 속에서 개척 에이언즈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단 하나, 우주 밖이었지. 그렇게 나는 한 에이언즈의 몰락을 겪었어. 무뼈를 개척하고 공간을 질주하던 힘은 결국 존재의 경계에 보잘것없는 빛나는 점 하나만을 남겼을 뿐이지. 마지막 질문이야. 뭘 물어볼지 정했나? 주사위 굴리기에 실패했군. 어디 보자. 뭐라고 답해줘야 할까? 그는 당연히 살아있지. 바로 너희 무명객들의 몸과 발걸음 속에. 안 그래? 열차가 몇 번을 추락하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아키비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어쩌면 너희는 페가나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개척이 그저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몰라. 마지막 질문이야. 뭘 물어볼지 정했나? 넌 대체 어떻게 열차 항법사에서 절멸대군으로 타락한 거지? 네 발밑에 이상 낙원을 봐. 더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이건 은하의 부조리한 축소판 중 하나에 불과해. 온종일 배불림 먹고 할 일 없는 인간들은 하찮은 의견 차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피 터지게 서로를 물어뜯지. 방구석에 틀어박힌 인간들은 인터넷에서 분노하고 울고 기뻐하는 연기를 하며 은하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비극을 뚫어져라 쳐다봐. 그들은 타인의 생사를 건 몸부림을 안주거리 삼고 뒤돌아서는 자신들을 웃겨주는 광대에게 후원금을 바쳐. 한편 은하 반대편에서는 컴퍼니가 이스트 연맹에 폭격을 가하고 있지. 사람들은 폐허 속에 웅크린 채 깨끗한 물 한 방울조차 구하지 못하고 내일과 죽음 중 어느 것이 먼저 찾아올지 두려워해. 이런 우주는 행운과 불행의 대비가 너무 눈에 거슬려. 무명객이 된다는 건 이런 부조리한 광경을 더 많이 목격하는 것일 뿐이야. 난 너무 많은 걸 봤고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됐지. 마지막은 괴멸의 신인 내게 보여준 또 다른 길, 파멸이었어. 그분의 운명의 길에서는 폭식하는 자와 허기진 자, 용감한 자와 나약한 자, 모든 불평등한 격차가 평등한 결말을 맞이하지. 그 순간부터 아집은 죽고 아사프라마드가 탄생한 거야. 질문이 4개 남았어. 계속해. 넌 이걸 타락이라고 하지만 난 이걸 승화라고 불러. 지금까지 이상 낙원을 여행해보니 이 환락의 세계가 마음에 들어? 무감각. 이 역시 이상 낙원 대부분 사람들의 진짜 내면이기도 해.
온종일 배불리 먹고 할 일 없는 인간들은 하찮은 의견 차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피 터지게 서로를 물어뜯지. 방구석에 틀어박힌 인간들은 인터넷에서 분노하고 울고 기뻐하는 연기를 하며 은하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비극을 뚫어져라 쳐다봐. 그들은 타인의 생사를 건 몸부림을 안주거리 삼고 뒤돌아서는 자신들을 웃겨주는 광대에게 후원금을 바쳐. 한편 은하 반대편에서는 컴퍼니가 이스트 연맹에 폭격을 가하고 있지. 사람들은 폐허 속에 웅크린 채 깨끗한 물 한 방울조차 구하지 못하고 내일과 죽음 중 어느 것이 먼저 찾아올지 두려워해. 이런 우주는 행운과 불행의 대비가 너무 눈에 거슬리라. 당연히 아니지. 설멸대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한때 나도 아키비리처럼 탐사와 연결 이해를 가져오고 이해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지. 새로 발견한 세계는 전쟁의 화염과 허기에 짓밟힌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소위 개척이란 파멸될 운명인 땅 위에 순진함과 희망을 뿌리는 것에 불과해. 별바다 모든 문명의 종착점은 놀랍도록 비슷해. 찬란한 정점에 도달한 후 내부의 어리석음이나 탐욕 혹은 순전한 우연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하고 말지. 아키비리의 길은 그저 결말을 늦출 뿐 본질을 바꾸진 못해. 난 너무 많은 걸 봤고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됐지. 마지막은 괴멸의 신인 내게 보여준 또 다른 길, 파멸이었어. 그분의 운명의 길에서는 폭식하는 자와 허기진 자, 용감한 자와 나약한 자, 모든 불평등한 격차가 평등한 결말을 맞이해. 파멸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깨달을 때서야 사람들의 저항은 의미를 갖게 되고 그들의 존재도 가치를 논할 수 있는 법이지. 마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얼음 조각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지만 인간이 그걸 조각하는 과정은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야. 안 그래? 그 순간부터 아집은 죽고 아사프라마드가 탄생한 거야. 질문이 2개밖에 안 남았어. 주사위 굴리기에 실패한 것처럼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된 건 직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야. 처음에 난 가면의 우인이었어. 하지만 술집의 멍청한 우인들이 배불리 먹고 온종일 빈둥거리며 장난치는 것에 실증이 났지. 그래서 떠난 거야. 그 후 난 무명객이 됐어. 열차를 이끌고 미지의 세계로 차례차례 나아가며 사람들이 전하와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지.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일단 편안함과 번영이라는 꿀단지에 빠지면 현실에 안주하는 파리로 변해 쓸데없이 앓는 소리나 내며 부패하고 타락해. 하지만 운 좋게도 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찾았어. 바로 짤멸대군이지. 수백 년 동안 출근하고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추태를 지켜본 뒤에 행성 하나를 불태우는 일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 그건 너라도 거절 못할걸? 세계 더 모를 수 있어. 말해봐. 헌혈 게임의 진실이 대체 뭐야? 진작에 눈치챘잖아, 안 그래? 수많은 세대에 걸쳐 아련자들이 일으킨 원력이 이곳에 모였고 그 원력은 풍요 신목을 통해 운명의 길 맥락에 주입되어 영원히 굶주린 짐승 허물을 달래며 그의 부활을 막아왔어. 사람들은 아하를 기쁘게 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엠버 기원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 썩어빠진 연극이지. 배우는 무대 위에서 전력을 다하고 관객은 무대 아래에서 무감각해졌어. 그리고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 흥미를 잃은 채 공허한 성체만 남아 비참한 과정을 반복할 뿐이고, 이게 하늘 게임의 진실이야. 마지막 질문이야. 뭘 물어볼지 정했나? 오, 대성공이군. 그럼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말해주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아련자들이 일으킨 원력이 이곳에 모였고, 그 원력은 풍요 신목을 통해 운명의 길 맥락에 주입되어 영원히 굶주린 짐승 허물을 달래며 그의 부활을 막아왔어. 사람들은 아련자가 창조한 기적이 아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어. 가면주의를 둘러싼 눈금이 각 아련자가 모은 원력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역시 틀렸지. 이 표식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어. 탐식을 깊은 잠에 빠뜨리려면 그것들을 반드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걸 말이야. 깊은 잠에 빠진 짐승 허물의 굶주림이 원력으로 채워질 때 아하토피아의 생명들은 연명하며 다음 새로운 엠버기온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때 아하는 모습을 드러내 이 구세주에게 신의 생명을 일분 공유하는 포상을 내리는 거지. 사람들은 모두 에이언지의 무한한 위력과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부러워해. 하지만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운명의 길 위를 질주하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권능에 얽매여 무정한 법칙의 기계가 되어버린 모습을 말이야. 설령 활락처럼 인간에 가까운 신이라도 예외는 없어. 이 게임의 보상이 인간에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일분이겠지만 에이언즈에겐 운명의 길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가석방 기간이지. 이제 알겠어? 환월 게임은 바로 신을 위한 휴가야. 그리고 이런 휴가 중에만 연약하고 무방비한 환락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생기지. 마지막 질문이야. 뭘 물어볼지 정했나? 뭐긴, 환월 게임은 그저 아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게임일 뿐이야. 아하는 일본 에이언즈라는 보상으로 중생들을 체스판 위의 말처럼 이리저리 가지고 놀면서 그들이 온갖 추태를 부리는 꼴을 구경하는 거지. 질문이 2개밖에 안 남았어. 엠포리어스에서 또 다른 나를 본 적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지? 그것 참 놀라운 발견이네. 설마 너한테도 가능성에 닿을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건가?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조차도 엿보지 못했어. 지금은 내가 관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거든. 보상으로 이번 질문은 서비스로 쳐줄게. 3개 더 물을 수 있어. 아사프라마드, 연애해 본 적 있어? 뭐? 미안한데 정말 궁금해서 그래. 너 연애해 본 적 있어? 선배 항법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고작 사생활을 묻는 데 쓰다니! 너 진짜 너무 재밌다! 이대로 손 떼고 바로 기권해버리고 싶을 정도네. 그럼 주사위 굴린다? 아, 잠깐! 아직 굴리지 마. 대성공이 나오면 사적인 감정이 얽힌 대답에 우주의 운명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어떻게 끼워 넣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니 됐어. 이 질문은 그냥 공짜로 대답해주는 셈 칠게. 솔직히 말해주지. 사랑이 봤어. 나도 당연히 사랑받지.
전 애인들이 살던 행진 내가 전부 파괴해버렸지만 헤어져서 그런 건 아니야. 상대를 정말 좋아하긴 했어도 난 지금 하는 일이 더 좋거든.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니 전 애인들도 다들 별다른 불만은 없더라고. 다행이지 뭐. 좋아, 이번 한 번뿐이야. 아마 네 머릿속엔 이런 질문이 많이 숨겨져 있을 테고 넌 그걸 망설임 없이 전부 물어보겠지. 미리 말해주는데 이런 질문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아직 질문이 7개 남았어. 이 환월 게임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참 방대하고 복잡한 질문이네. 악당들은 모두 자신의 음모를 설명할 기회만 기다리곤 하지. 하지만 정말 처음부터 얘기하면 너도 끝까지 들어줄 인내심은 없을걸? 차라리 네가 관심 있는 걸 물어본 게 어때? 자, 주사위를 굴려봐. 네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 살펴보자고. 이 계획에 대해 네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하나만 대답해 주지. 아하토피아에 침입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건 딱 2가지야. 바로 짐승 허물을 단단히 봉인해둔 그림 속 세계와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는 진세의 신목이지. 아하는 심판이 아련자 그 자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적이 없어. 근데 다들 수천 년 동안 이 허점을 무시했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 이 일을 해내는 건 의외로 간단해.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비밀 정원의 신목에 가면 하나만 올려두면 되거든. 이게 다야? 난 네가 좀 더 깊이 파고들길 바랐는데 내 작업 계획을 되짚어보는 건 확실히 즐거운 일이거든. 질문이 2개밖에 안 남았어. 호호, 운이 좋은걸. 물어봐. 달이 갑자기 입을 열더니 승자는 영원한 에이언즈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그거? 하하하, 날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은하에는 자신을 아하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저 달이 입을 열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뿐이라는 걸. 그분이 신탁을 내린 건 활락이 매 순간 이 게임을 지켜보고 있으며 내 행동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증거야. 아하토피아에 침입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건 딱 2가지야. 바로 짐승 허물을 단단히 봉인해둔 그림 속 세계와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는 진세의 신목이지. 아하는 심판이 아련자 그 자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적이 없어. 근데 다들 수천 년 동안 이 허점을 무시했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 이 일을 해내는 건 의외로 간단해.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비밀 정원의 신목에 가면 하나만 올려두면 되거든. 그럴 리가. 나와 만원 사이는 아주 결백하다고. 그녀처럼 복수에만 몰두하는 인재는 애초에 복잡한 계획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어. 이럴 땐 그저 손을 떼고 그녀가 제 능력을 발휘하게 내버려 두면 돼. 물론 그녀의 등을 살짝 밀어주기 위해 작은 선물, 찰나의 혈육 조각을 하나 줬지. 이게 다야? 난 네가 좀 더 깊이 파고들길 바랐는데. 내 작업 계획을 되짚어보는 건 확실히 즐거운 일이거든. 3개 더 모를 수 있어. 아쉽네, 아쉬워. 이게 바로 운이라는 거지.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법. 봐, 이건 원래
흑막이 자백하게 만드는 좋은 플롯 장치였는데 네 형편없는 주사 유운이 모든 걸 망쳤어. 하이, 정말 속상하네. 아무래도 네 모든 호기심은 추측으로만 남아야 할 것 같네. 왜? 추리소설에서 범인이 이런 대사 가장 자주 하잖아. 맞아, 전부 내가 한 짓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계를 보며 기쁜 마음으로 범인의 자백을 내뱉을 수 있다니 정말 기분 좋네. 세계 더 모를 수 있어. 마지막 질문이야. 뭘 물어볼지 정했나? 처음부터 물어보려 했는데 말해봐. 히메코 씨는 아직 살아있어? 넌 정말 자기 딸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그 질문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흐뭇해지는걸. 네가 어떤 결과를 내든 난 솔직하게 대답해 줄게. 히메코는 당연히 살아있지. 적어도 내가 그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무대 위에서는 중요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막이 내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봐. 히메코 씨는 아직 살아있어? 넌 정말 자기 딸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늘 이 질문에 대답하길 기다려왔어. 정말이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군. 히메코는 당연히 살아있지. 적어도 내가 그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무대 위에서는 중요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막이 내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봐. 히메코 씨는 아직 살아있어? 넌 정말 자기 딸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넌 진짜 운이 안 좋구나. 하필 가장 대답하고 싶었던 질문에서 실패가 나오다니. 네가 어떤 결과를 내든 난 솔직하게 대답해 줄게. 히메코는 당연히 살아있지. 적어도 내가 그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무대 위에서는 중요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막이 내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